뒤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여순 감옥으로 알려져 있죠. 류순 감옥 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일본군이 그 감옥 시설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일본군 감옥 박물관이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광 코스로도 들어가 있질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접 발품을 팔아서 택시를 타고 이것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순박물관 그 내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 건데요. 네,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그 희생과 노력이 깃들어져 있는 곳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여기에 투옥돼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신 곳으로 우리는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제 외국인들한테 개방을 잘 안 하다가 본격적으로 내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본격적인 개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뭐 외표소는 없는 거 봐서 그냥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보안검사 통로라고 한글이 있네요. 네, 그만큼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신다는 얘기겠죠. 자,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그 전체적인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이게 1900년도에 지어진 그 벽돌과 재료들이 거의 그대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류순 감옥의 내부를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요. 이게 그 실제 이제 여기 보시면 밑에 1층은 검정 벽돌로 되어 있고 2층부터는 붉은 벽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1902년도에 러시아가 이쪽 지역을 점령하고 요새화했을 때 이른바 이제 이쪽에서 러시아를 반대하던 중국인 독립운동가라 그래야 되나요? 민족주의자들을 투옥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류순 감옥의 시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04년도에 여기에 이제 일본군이 침공을 해와가지고 8개월 동안의 전투를 거쳐서 이 러시아의 류순 항을 전체적으로 빼앗았죠. 그때 일본이 이제 여기를 들어와서 침공한 이유는 러일 전쟁을 일으켜 놓고 육지로는 이제 육로로 해서 북경 또는 중앙아시아까지 나갈 수 있는 육로를 1차적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해상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바다를 통해서 근접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게 류순 항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 류순을 탈환했고, 그때 러시아가 지어놨던 그 감옥들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검정색과 빨간색이 구분되는 게, 검정 벽돌로 지어진 부분은 러시아가 지은 거고요, 빨간 벽돌로 증축한 부분이 섞여 있어 가지고 지금 건축 형태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류순 감옥은 규모가 약 7,000평 정도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밀집한 인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인구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작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고문실, 그리고 사형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운영했던 그 아픈 역사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그 잘 공개를 잘 안 하다가 최근에 공개를 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다행히도 한글로 이제 안내문이 있네요. 반가운데 굉장히 많은 중국 분들이 여기를 이제 구경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의외로 한국 분들의 숫자는 적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이따 뭐 실물을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감옥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어져 가지고요,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부 복도에서 보면 아래층에 있는 간방까지 전부 이렇게 감시가 가능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감옥들이 이제 전 세계로 유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적은 간수들이 많은 사람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감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까지도 가장 악명 높았던 감옥이고 또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죽어갔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사형장이라고 해가지고 교수형을 했던 그 사형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제 입감할 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같은, 죄수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같은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도 가봤습니다만 약간 그 느낌하고도 좀 구조라든지 방의 모습이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옥 안에 식기하고 신발들 개인용품이겠죠. 그리고 저건 화장실이겠죠. 저거는 이제 식사를 담당하는 밥그릇일 거고, 저거는 화장실일 거고. 자, 이 면적 정도의 6명 정도의 사람을 놓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름표를 달아가지고 확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규격으로 돼 있네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은 지어진 문패들이 실제 그 당시부터 사용하던 거였다고 그러고요. 이 안에 이제 넘버들이 그 재수 수인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이제 간부가 2층에서 2개 층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감옥 안에 붙여져 있는 일종의 그 규칙인 거죠. 감옥 안에 4개 규칙인데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3개국의 문자로 이러한 감옥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어랑. 이런 태도도 뭐가 听懂一点，听懂一点。了解一点吧。他们你什么韩国记者家什么都你。 네, 지나가던 중국인 관람객께서 굉장히 분기탱천해가지고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는데 한국인이라고 했더니 이런 역사를 보면서 화가 많이 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주시네요. 네. 这告你你嗯看你太好了看看啊！政工党员看你太好了啊！了解中国的历史是吧？ 政委永远不取枪，是吧？这老毛头说话，是吧？毛爷爷说话，是吧？打倒这种这个缺德，中国孩子扬眉吐气，是吧？你看，去看一看。 네. 자, 2층까지는 관람이 안 되고 나와서 이제 1층으로 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안중근 의사에 관한 그 기록문이 붙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또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안중근 선생에 대한 그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한국에서는 쉽게 못 보는 건데 영정이 있네요. 네. 1910년 3월 6월 26일 상후 10시에 안중근께서 이제 교형으로 당시 나이 32세 때 사망하셨다라고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감옥이 지금 내부를 볼 수 없게끔 돼 있어서 잘 비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안이 안 보이네요. 이제 이 간수장 옆에 있는 이 특별한 독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사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중범죄자로 취급을 해서 독방에 이제 안중근 의사를 가뒀다고 하는데요. 자, 이쪽에 이제 그 말하자면 소장이겠죠. 형무소장이 안중근 의사를 그 당시 장군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안중근 장군을 매일 이렇게 만나면서 케어를 하다가 그분의 어떤 그 심지라든지 어떤 애국심 같은 거를
변경해가지고 그분의 이제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뭐 일본 사람이 여기 올 일은 없겠습니다만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일본 감옥 박물관을 찾아주고 계시네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돌아가시고 시den을 당하셨습니다만은 이 안중근 의사의 이름을 딴 어떤 아니면 일본 감옥이 아닌 이제 뭐 한중 애국 지사들의 어떤 박물관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건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 감옥인데요. 네, 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불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지하 내부에다가 일종의 암실 같은 형태로 감옥을 만들어서 안에 사람들을 구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 렌즈로 보일지 모르는데 이게 한 평이 채 안 되는 넓이에요.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몸을 펴고 누울 수가 없을 정도의 좁은 방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둥근 창을 통해 가지고 간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네, 입구도 마치 뭐 소강로 보일러 문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이것도 일종의 고문실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이런 방들을 만들어서 저항하는 그런 죄수들을 이제 고문했던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방해하는 중국인 아저씨가 빼갈 한잔 자시고 계속 말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한번 로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구조가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공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기는 단수 휴게실로 나오는데요. 역대 유순 감옥의 형무소장들 1907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있었네요. 네. 네, 내부에서 촬영을 못 하게끔 하는데요. 네. 외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2인 1조로 사람을 사슬로 묶었고요. 이 수갑과 족쇄를 세웠고 심지어 사슬부라고 해서 이런 굴을 매달아서 도망을 못 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문실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납으로 감싼 대나무, 그러니까 대나무에다 납을 씌운 도구를 가지고 피부가 찢어지고 살이 터지도록 때렸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네요. 그때 맞으면 이제 어깨 부분을 확대한 건데 저런 식으로 살이 패이게 되고 저 딱지가 달라붙을 때쯤 되면 하루 건너서 한 번씩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던 칠성판 고문 같은 건데 사람 모양으로 눕혀놓고 고무관으로 입에 물을 부어가지고 배가 불러오면 나무판으로 다시 배를 눌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핏물이 코와 입 항문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끔 하고 다시 이제 의식을 회복하면은 너무 화가 나서 네. 하여튼 그 고문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죠. 이게 고문이 이루어졌던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벽면에 있는 것들은 수갑의 종류일 거고요. 이제 저쪽에 있는 태형에 쓰였던 도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납작해 보이는 자 같은 어떤 벽에 걸려 있던 것들이 대나무인데 거기에 이제 납을 씌웠다는 거죠. 더 아프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고문실로 끌려오는 통로인데요. 일부러 이 통로 저 끝에서부터 이 고문실까지 끌고 오게 하고 끌고 가게 하고 비명소리를 듣게 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공포심을 조장했던 아주 악랄한 그런 방식으로 고문을 유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옥을 양쪽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네, 이런 방식으로 간수 하나가 이 교차점에서 양쪽에 2층의 전체적인 감옥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给他韩国给都会了，对不对？ 교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인 그 승려들을 데려다가 일본식 불교를 강요하고 예배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자발적으로 죄수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방식으로 일본 감옥 안에서 일본식의 불교를 강요를 했던 것,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신문 잡지나 잘못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여론 조작이나 정신 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꼼꼼하네요. 네, 이 부분을 보면요, 그 1907년도에 일본이 증축한 부분으로 이게 따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감옥을 늘린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벽돌이라든지 내부에 대한 그 공간들을 늘리고 더 많은 그 수감자들을 수감하기 위해서 증축 공사를 했던 그런 현장인 겁니다. 네. 네, 이 감옥에서 이제 공장으로 나가는 통로들인데요. 이제 나가서 무슨 물건을 반입할 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옷을 다 벗겨가지고 검사를 감옥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검사를 했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감옥 내부가 끝나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이제 공장을 돌려가지고 15개의 공장을 돌렸고, 이 공장 안에서 군용 장갑, 인쇄기, 뭐 여러 가지 자파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군수물자로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시에 쓰였던 기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이제 인쇄를 통해 가지고 신문들을 찍어내고, 네, 여러 가지 인쇄물들도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둘러봤던 그 공장정들 다시 밖에서 이제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 검정색으로 지어진 게 옛날 건물, 빨간색으로 지어진 부분이 일본이 증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7,000평 정도 되는 이 공간을 알뜰하게 이용해갖고 2만 명 넘는 수감자들로서 군수물자 생산에 활용을 할 정도로 일본은 매우 꼼꼼하게 이 감옥들을 운영을 했고요. 이 감옥의 운영 예산, 그러니까 죄수를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하고 그 죄수들이 벌어들인 돈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매년 그 회계를 정리해 갖고 이제 보고를 했던 기록들도 지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쪽은 그 감옥 안에 있는 의무실입니다. 감옥 안에 이제 뭐 진단실, 약제실, 시체실 같은 것들을 두고 피감자에 대한 신체 검사를 했고요. 그 신체 검사를 해서 이제 간단한 치료를 해서 병이 있으면은 이제 돌려보내고 바로 이제 그 강제 노동을 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그 죄수들의 건강 관리를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전체 죄수가 2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고로 많이 있었을 때. 근데 보통 그 일하는 의사의 인원이 둘이나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료적인 치료가 취약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형식적인 치료만 하고 제대로 약이 없고 이제 치료에 대한 성의가 없어가지고 거의 마취 없이 이를 뽑거나 수술을 하거나 라는 그 일종의 이것도 고문이군요. 그래서 2만 명이 있었던 이 감옥 안에 침대, 입원할 수 있는 침대는 20개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일본인 그 형무소에서 일을 했던 일본인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시체 저장실의 사진인데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의 그 법의학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학생들이 여기를 와가지고 교수형을 참관하고 나중에 이제 부검이나 해부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공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 당시 한 해 감옥에서 시신을 얼마나 가져가서 학생들이 실험을 했는지 계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사형장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형무소의 그 가장 외곽 지역에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이 이제 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리로 끌려 나오면 본인이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알고 이 길을 왔겠죠. 네. 이 붉은 벽돌과 담들 그리고 이 사형장의 모습. 관동군 그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교수형을 시키고 심장박동이 관측되면 이제 다시 매달았다고 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걸 통에 담아놓고 다음 그 집행을 이제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시체를 옆에 두고 다음 집행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얼마나 많은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든지 그 목을 매는 그 삼으로 짰던 밧줄들이 전부 다 닳아서 헐거워질 정도로 많은 사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로 보시면 이제 교수가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끈을 목에 걸었고요. 나무판이 빠지면 밑에서 그 교도관들이 사망을 확인을 했던 거고요. 교도관이 돌아가는 통로고 저 위쪽에서 일본 간수들과 교도소장이 이 사형 과정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저 밑에 보이는 나무통 안에 얼기설기한 나무통 안에 죄수들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보관을 한 상태에서 다음 사형 집행이 일어났고요. 통에 들어있는 채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개의 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통에 나무통에 들어있는 채로 매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기 전에 나무 통째 매장을 해가지고 안에서 그 목이 부러져서 떨어지고 몸이 구겨진 상태로 이 지역 땅에 가매장돼서 발굴된 시신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과정을 거쳐서 사형이 진행이 됐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유해를 못 찾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지금 역사의 진실인 거죠. 지금 가묘가 서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루속히 안중근 장군의 그 유해를 찾아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리는 게 우리 어떤 항일운동 역사 중에 가장 큰 어떤 발자취를 남기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는 씁쓸한 생각을 해봅니다. 카더라 통신에 러시아가 나중에 이제 여기를 다시 그 회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5년 10월 달에 와서 러시아가 이쪽을 싹 정리를 했거든요. 이러슨 감옥을 비롯한 이쪽 지역을.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의 묘를 발굴해서 모처에 안장했다라고 하는 설도 최근에 지금 제가 들어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쓸쓸한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류순 감옥의 전말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역사의 사실로 한마디로 묻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와닿는 그 감성의 아픔이 큰 그런 현장이네요. 여기서는 미니어처로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해 놓았던 그런 전시장입니다. 네. 장교가 들고 있는 총검이 무섭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저 채찍으로 사람들을 때렸을 것이고, 저 두 죄수가 쥐고 있는 통은 물건을 담은 게 아니고 교수형을 당하고 묻혀있는 시체를 운반하는 과정을 보고 계신 겁니다. 관도 없이 운반해온 죄수들을 땅을 파가지고 매장을 시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시체들을 세워가지고 따닥따닥 묻었을까요? 제대로 된 장례를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그 묻혔던 시체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사형 집행장의 시체 통들이 71년에 이렇게 발굴이 돼 가지고요, 그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죽어서까지 존중받지 못한 영혼들의 분노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시체가 발견되게 된 계기가 저렇게 동네 개들이 언덕에서 땅을 파고 뭔가를 이렇게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뼈 냄새를 맡고 땅을 파던 개들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시체들의 안매장 장소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류순 박물관의 기념품을 파는 매점인데요. 뭐 의외로 기념 엽서나 이런 것들을 사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요. 눈에 띄는 책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 그 문명 책이 눈에 좀 띄고, 저걸 이제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런 데서 팔고 있을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안에 내부 글자들을 좀 볼까요? 밀봉을 해놨군요. 중국어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대한 책자들도 상당히 많고, 여기 보면 안중근 관련한 책이 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에 관련한 연구 서적을 이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중국어판이 있고 여기 보니까 한국어판이 있는데 내용은 같은 거네요.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류순 감옥을 왔던 기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사진집인가요? 네, 사진집이군요. 류순 감옥에 사진집이 있는데, 사진으로 보는 역사들보다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그 류순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류순 감옥을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고 퇴장을 합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작업동이죠. 여기 죄수들이 노역을 하루 종일 하던 작업동인 건데,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일단 여기 중국인들이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적대적이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좀 분노를 느낀다, 일부러 이런 거를 약간 조장하기 위한 부분도 중국 정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장료 없이 여기를 개방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설비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전부 다 개비해서 만들어낸 부분이 그렇긴 한데, 문제는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눠봤던 많은 중국 사람들의 분노가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약간 동일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니네는 우리하고 같이 일본한테 같이 피해를 본 같은 피해자인데 왜 니들은 중국보다 일본이랑 더 친한 것이냐
라는 식의 일종의 항의를 여기 있는 그 나이 드신 그 여러 그 어르신들한테서 중국어로 들었습니다. 전 못 알아듣는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한국이 아직도 친중보다는 친일적인 사고가 강한 국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당시 여순 시절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한참 하던 시절에 있던 파괴됐던 여러 가지 그 설비들과 기록들이 지금 이 공장등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류수는 그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일종의 그 지형적인 교두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가 있으니까 살짝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일본이 여기에서, 일본 자국에서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만주국, 이제 심양 또는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에 가장 최적의 위치가 여기 있는 지금의 류순인 거죠. 이게 대련이 중간 정도에 있고 이 류순이 있는데, 류순이 그 원형의 망처럼 되어 있는 구조예요.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주변 마을을 비롯해서 포구들이 항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절벽처럼 그 높은 요새들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가 여기를 점령하고 요새화 시켰을 때 이런 거대한 대포들을 해안선 가까이 원형으로 쭉 배치를 한 거예요. 둘러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객진 기억나시죠? 하객진처럼 이 항구에 접근하는 배들을 원형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 포대기인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해군력을 생각했을 때 여기는 절대 불침의 요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기항을 하면서 류순 자체를 러시아가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서해 제해권들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이 류순 요새를 파괴하고 이제 그 류순을 빼앗아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일본군이 1904년에 이쪽 외항에서 이제 내항으로 들어가는 러시아 함선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러일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해상 전투를 통해 가지고 그 류순 안으로 지금 러시아군의 주요 그 병력들, 해군들을 봉쇄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안으로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외해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류순 항의 항만에다가 기뢰를 쭉 매설을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러시아 함대를 가두는 데는 성공을 했어도 상륙을 못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러시아가 배치해놓은 그 당시에 포병들이 너무 막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포, 지금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커다란 대포가 620문 이상이 이 전반 해안선 고지대가 설치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근접 지원을 못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 일본은 육군을 동원해 가지고 이쪽 육지로 류순 해안 쪽으로 병력을 동원해서 이게 한반도에서 온 병력으로 이쪽으로 내륙으로 했고 양동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8개월 동안이 이제 지속이 돼요. 3번의 해전과 그다음에 이제 내륙에서의 치열한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주둔해 있던 해군과 육군 5만 명이 사상을 하게 되고요.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사상자가 6만, 부상자가 3만 해갖고 10만 명 가까운 병력이 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희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기긴 이겼으나 전투력의 손실이 어마어마했었던 게 이 류순 전투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차지한 이제 이 류순 전투의 어떤 체험이 일본이 그 다음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전투에 나갔을 때 일종의 모범 답안이 돼버리는 겁니다. 옥쇄죠, 옥쇄.
죽을 때까지 전군 진군에서 반드시 승리해라. 그리고 저항하는 적들은 모조리 죽여라. 뭐 이런 게 일본군의 어떤 그 새로운 전략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일본이 그 이후에 남경에서 대학살을 일으키고 그 태평양 전쟁의 말미에 전체가 이렇게 그 자결을 할지언정 항복하지 않는, 끝까지 항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전투의 정신, 또 그러한 전투의 시작이, 이런 미련한 전투의 시작이 이 류순 지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류순이 더욱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만들었던, 아까 이제 철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감옥들이 일본에 저항하는 만주와 한반도, 중국에 있는 유력 지사들, 그러니까 무슨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잡아온 게 아니에요. 사상범이나 또 그 정치범들 같은 사람들까지도 전부 끌어모아서 이 안에서 비인도적인 감옥 운영으로 그 사람들을 살해했고, 거기에 대한 처우마저도 비인간적으로 했었다는 거죠.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네, 그 당시 열강의 어떤 그 배치를 보여주는 딱 그런 그림이네요. 네. 의자에 앉아 있는 중국, 그리고 누워 있는, 아편을 하고 있는 청나라 위에 러시아는 거대한 곰이었고요. 일본은 호시탐탐, 네, 한반도와 대륙을 노리고 있었고, 남방에는 프랑스와 같은 외세 세력들, 개구리로 표현이, 독일 같은 개구리 같은 세력들, 네, 그리고 미국은 독수리로 표현이 되어 있고, 네덜란드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네. 그 당시에 중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사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오늘 그 방송은 단순하게 그냥 관광지로만 생각했던, 관광지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 역사의 어떤 한 틀을 가볍게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장소치고는 너무 많은 그 충격을 주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류순의 국제지사들이라는 특별한 그 안중근 의사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장은 아무도 들어오질 않네요.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쪽 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비롯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록들, 유언, 그분이 주창했던 재판을 받으면서 옥중에서 집필했던 동양평화론 같은 서적들, 그리고 뭐 자서전 내용, 법정 투정 내용,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이런 하얼빈 의거의 원인이 됐던 역사적인 과정들까지 전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전시관인데요. 저는 이런 전시물들을 한국에서도 이렇게 자세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놀랍네요. 주은래 총리의 그 발언이 여기에 마지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일 전쟁 후 중국, 한국 양국 국민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은 20세기 초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이 이마만큼 안중근 의사의 어떤 의거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류순 감옥에 잊지 말아야 될 독립투사분 중에 한 분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동상과 그와 관련한 자료들도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근대 한국 사학을 선도한 사학가로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민족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옥중에서 산악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당시에 그 다롄 지방법원에서 독립자금 마련을 해서 타이완에 왔다가 타이완에서 이쪽으로 이송이 되신 거죠. 그리고 다롄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고요. 10년형을 받았는데,
옥고를 치르던 과정 중에 이제 6년이 지났으니까 한 4년 정도를 남기고 조국의 해방까지는 한 9년 정도를 남긴 상황에서 옥중에서 뇌일혈로 순국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아까 그 감옥의 열악한 현황을 보셨다 그러면 그때 뇌일혈이 정말 자연적인 질병에 의한 뇌일혈이었을지. 당내 기념관비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치료가 얼마나 억지로 이루어졌을지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고요. 이회영 선생에 대한 전시공간도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이회영 안중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일운동을 정말 주도했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 안에서 전부 옥고를 치르시다가 순국을 하신 겁니다.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는 구국운동을 전개한 명문 가문의 자손이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이회영 선생의 가문의 내력까지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중국 동북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신 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항일 단체를 직접적으로 조직하시는 역할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32년 만주에서 이제 밀정의 보고로 상하이에서 대련양 배를 타고 오다가 검문을 당하셨고, 그 해 바로 그 다롄 경찰서에서 고문을 받으시다가 옥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66세셨다고 하네요. 왜 이런 내용들을 왜 중국에 와서 봐야 되고,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더 잘 기념되고 있는지 그 의미가 참 가슴 아프고요. 뭐 최영식 선생, 유상근 선생에 대한 그 독립운동가 얘기도 있습니다만, 다롄과 연관한 여러 가지 사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이 다롄이 단순하게 그 일본이나 러시아가 중요시했었던 지리적 이유를 떠나서 우리 이 대한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여러 가지 중추를 했었다는 일종의 그런 증거들이 여기 보여지고 있어요. 다른 원동군 군사 비밀 조직 같은 얘기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소련에 소속이 되어 있는 스파이 조직 같은 건데요. 소련에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안에서 활약했던 분들의 활약상이 공산주의 이 이념 간의 어떤 그 갈등에 의해서 확대돼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또 이러한 뭐 펑티엔 포로 수용소 탈출 사건 같은 그 엑소더스 사건인 거죠. 이런 전쟁포로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다양한 그 역사적 사료들을 이쪽 중국에서 더 많이 보고 있다, 기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뭐 좀 저희로서는 좀 부끄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시물의 마지막에 맺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교육은 지속적인 관심 속에 기억과 숭고한 희생 정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후세들에게 강력한 신념과 정당한 행위를 갖도록 한다. 만약 한민족이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해가 없다면 영원히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중국인이 쓴 맺은 말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후의 유언이 있으셨네요. 내가 죽은 뒤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내가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에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든 나라에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1910년 경출 2월 14일
장부, 스스로를 장부로 표현하십니다. 장부, 도마 올림.